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와 스튜디오 C1 두 방송사가 맞붙은 법정 싸움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표절 논란이 아니라 한국 예능산업의 권력구조를 뒤흔든 진짜 충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구두소리, 긴장된 목소리,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기자들의 손끝이 법정 안팎의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의 대표가 마주 앉은 그 순간 불꽃여고와 최강여고 두 이름이 동시에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침착했고 누군가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법정의 공기는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JTBC 측 변호인은 두 프로그램의 형식, 출연자 구성, 연출 방향까지 모두 동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C1 측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창작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포맷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표절이라면 예능 산업의 발전은 멈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법정을 가로질렀고 방청석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JTBC는 무려 240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화면 구성, 자막 스타일, 카메라 앵글, 심지어 편집 리듬까지 세밀히 비교한 표가 포함되어 있었죠. 반면 C1은 자신들의 독창성을 입증하기 위해 70여 개의 영상 클립을 제출했습니다. 그 속에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녹아 있었습니다. 같은 스포츠, 같은 경기지만 그들의 시선은 다르다는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은 서서히 재판관의 귀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순간은 불꽃야구의 한 장면이 상영될 때였습니다. JTBC는 그 구도가 최강야구의 상징적 연출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C1은 스포츠 예능이라면 비슷한 구도는 필연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재판관의 펜이 천천히 노트를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손끝을 움켜쥐었고 누군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공방은 마치 야구 경기처럼 팽팽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번갈아가며 펼쳐졌고 아직 결정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밖으로 비가 내렸고 법원 식당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JTBC 관계자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 전쟁이에요. 그 말이 들린 순간 C1 측 대표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중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측은 법적 대결보다는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심판의 마지막 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양측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1회 초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리의 자신감도 패배의 두려움도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의 냄새였습니다. JTBC는 로비로 돌아가며 즉시 대책회의를 준비했고 C1은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 불사조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걸어나가던 그들의 뒷모습이 교차하는 순간 이 싸움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시대의 대결임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먹구름 같았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더욱 단단해졌고 이번엔 단순한 논리 싸움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건 대결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JTBC는 거대한 방송사의 자존심을, C1은 독립 제작사의 생존을 걸었습니다. 양쪽의 변호인단은 서로를 향해 예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날의 법정은 침묵조차 긴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JTBC 측 변호인은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창작의 자유가 아니라 형식의 복제입니다. 그 말은 곧 화살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C1 측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모방이 아니라 재해석입니다. JTBC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은 감동입니다. 그 한마디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의 펜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JTBC는 다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화면 구도, 오프닝 멘트,
자막 색상, 심지어 음악의 박자까지 유사하다는 비교표였습니다. 하지만 시원 측은 반박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비슷한 건 장르 때문입니다. 스포츠 예능은 경기의 본질이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연출의 숨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시원 측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JTBC의 최강야구를 참조한 적이 있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시원 측 대표 장시원 PD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베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건영식이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정직했고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JTBC 변호인은 곧장 물었습니다. 그럼 인정하십니까? 영감을 받았다고? 장시원 PD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법정안이 잠시 술렁였고 JTBC 측 변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JTBC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름은 단체 업손의 산정표. 불꽃야구로 인한 JTBC의 추정 손실액이 세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그 총액은 무려 4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JTBC는 브랜드 가치 훼손, 스폰서 계약 손실, 시청자 혼란까지 포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원 측 변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JTBC는 지금 자신들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건 우리가 잘한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아니에요. JTBC 관계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JTBC의 내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예회복 TF라는 이름의 비공식 팀이 꾸려졌고 시원 측은 이에 맞서 프로젝트 불사조라는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건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 충돌이다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방송사와 독립 제작사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싸움을 구후 세대와 신세대의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후 중재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JTBC는 프로그램 명칭과 상징물 사용 금지만을 요구하며 일부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시원 측은 영상 삭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JTBC 관계자가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럼 100억 원 손해배상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원 측 대표의 손끝이 떨렸고 중재위원은 조용히 회의록을 덮었습니다. 양측은 법적 싸움보다 현실적 합의를 고려하십시오. 그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흩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JTBC 본사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의 문제다. 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이 싸움은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원 스튜디오 안에서는 PD 장시원이 조용히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싸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언젠가 진실이 이길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모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JTBC의 회의실에서는 늦은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엔 단 한 줄이 남았습니다. 이건 브랜드 전쟁이다. 절대 물러서지 말 것. 하지만 그 결의 뒤에는 묘한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법정의 승패를 넘어 여론의 심판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JTBC 내부 문건 하나가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불꽃야구 관련 내부 데이터 분석. 그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판사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 문건은 단순한 내부 참고용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제목은 불꽃야구 관련 데이터 분석. 그 안에는 JTBC의 공식 보고 체계로 정리된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꽃야구의 조회수, 시청자 체류 시간, 댓글 감정 분석, 커뮤니티 반응률 등 모든 지표가 JTBC의 최강야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조회수는 1.8배, 긍정 반응률은 74%, 팬 커뮤니티 활성도는 3배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JTBC 내부에서조차 시원의 콘텐츠 경쟁력이 JTBC를 넘어섰다는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JTBC는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자료 유출은 불법이다. JTBC 대변인의 차가운 발표가 나왔지만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는 폭발적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JTBC가 두려워한 건 법이 아니라 대중이다. 이 문장이 불붙듯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은 JTBC의 거대함보다 시원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고 SNS에는 이건 단순한 표절 논란이 아니라 세대교체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사와 창작자의 관계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JTBC는 부랴부랴 해명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섰습니다. 불꽃야구는 순식간에 억압당한 창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시원 PD의 인터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포맷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복제한 건 형식이 아니라 열정이죠. 이 한마디는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했고 JTBC를 향한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언론에서는 JTBC의 오만, 대기업 대 창작자, 법보다 여론이 무섭다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JTBC 내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 고발자라는 말이 조용히 떠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양심선언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배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건이 세상에 나온 순간 JTBC의 이미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사내 게시판에는 JTBC는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라는 익명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JTBC는 침묵을 택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불을 더 키웠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문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번엔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광고주 이탈 가능성, 제작비 축소 계획, 사전 이미지 세탁이라는 표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JTBC가 법적 방어보다 이미지 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업계는 한 목소리로 말했다. JTBC는 싸움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여론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반면 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장시원 PD가 자신의 SNS에 올린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봅니다. 그 짧은 문장이 JTBC의 모든 대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불꽃야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98만 명이던 구독자는 불과 일주일 만에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JTBC가 제기한 포맷 도용 논란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JTBC 내부 문건에서 언급된 시청자 체류 시간 2배라는 수치가 팬들의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가 이렇게 분석할 정도면 우리가 이긴 거지. 이런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JTBC 내부는 갈라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다른 한쪽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이겨도 대중의 마음을 잃으면 끝이다. 한 프로듀서의 그 말이 회의실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시원 쪽으로 기울었고 JTBC의 이름은 오히려 불신의 상징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JTBC 내부의 한 간부가 익명으로 언론에 말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싸움의 목적을 잘못 잡았습니다. 법적 승리가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JTBC의 공식 해명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편 스튜디오 시원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피닉스, 불꽃처럼 다시 태어나는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속삭였습니다. JTBC가 방송국이라면 시원은 이제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익명의 제보자가 새로운 문건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Confidential Report Settlement Draft. 그것은 JTBC가 시원 측에 제안하려 했던 비공개 합의 초안이었습니다. 그 문서가 공개된 순간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건의 제목은 Confidential Report Settlement Draft. 외부에 공개되어선 안 될 JTBC의 비공개 합의 초안이었습니다. 내부 간부들만 공유하던 극비 문서였지만 누군가에 의해 세상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JTBC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불꽃야구의 온라인 재개를 조건부 허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하단에는 붉은 줄로 그어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공개 시 JTBC는 대중의 신뢰를 잃는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JTBC는 이기고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건이 공개되자 JTBC의 분위기는 폭풍 그 자체였습니다. 일부 임원은 이건 조작이다 라고 외쳤지만 진위 여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서를 JTBC의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분노와 허탈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다 무엇을 잃은 건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원 측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공식 입장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장시원 PD가 개인 SNS에 짧은 문장을 올렸습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JTBC의 수십 장짜리 해명서를 무너뜨렸습니다. 12월 초 JTBC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과라기보다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우리는 창작자와 시청자 모두를 존중합니다. 차갑게 다듬어진 문장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따뜻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JTBC의 사과문은 오히려 불신을 더 키웠습니다. 반면 시원 스튜디오는 별다른 말 한마디 없이 불꽃야구 시즌 2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팬들은 제작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2억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방송국이 막아도 대중은 이미 그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JTBC의 법적 승리, 그러나 여론의 패배, 콘텐츠의 주인은 이제 시청자다. JTBC는 법정에서는 승기를 잡았지만 대중의 마음에서는 그들의 공식 유튜브 무너졌습니다. 채널에 올라온 최강야구 시즌2 예고편 영상은 하루 만에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JTBC는 법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으로는 졌다. 진심을 베낄 수는 없다. JTBC의 한 프로듀서는 내부 메신저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린 시청자를 잃지 않기 위해 싸웠지만 싸우는 사이 시청자가 떠났다. 그 말은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문건 유출자를 찾기 위한 조사가 계속됐지만 아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의도된 흔적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지워진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JTBC가 몰랐던 건 이미 대중이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원의 불꽃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고 JTBC의 신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불꽃야구 공식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불꽃은 다시 시작된다. 단 30초짜리 예고편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시즌2 기다렸다. 이건 법이 막을 수 없는 진심이다. JTBC가 무너뜨린 건 콘텐츠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언론은 이를 콘텐츠의 반란이라 불렀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젊은 PD들이 시원과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같은 꿈을 쫓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쉽게 묻혔습니다. JTBC 경영진은 여전히 신뢰 회복 TF를 유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결과는 세상이 알고 있었습니다. JTBC는 결국 마지막 카드로 법적 재심을 검토했지만 변호인단의 의견은 냉정했습니다. 이건 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내부 회의는 조용히 끝났고 남은 것은 서류 뭉치와 꺼져가는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JTBC의 한 간부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JTBC는 승리를 얻었지만 신뢰를 잃었고 시원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승자는 법정이 아니라 대중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법의 승패가 아니라 마음의 전쟁, 콘텐츠를 넘어 인간의 진심이 남긴 흔적, 그 결말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6년 1월의 서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JTBC 본사 앞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새벽부터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들었고 JTBC의 로비 안팎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전 JTBC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강야구 시즌2의 새로운 예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댓글창은 축제의 장이 아니라 JTBC를 향한 거센 비판으로 뒤덮였습니다. 불꽃야구가 진짜였다. 법은 이겼지만 마음은 졌다. JTBC는 컨텐츠를 소유했지만 진심은 시원이 가졌다. 이 세 줄의 댓글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JTBC 내부 회의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영상 비공개 전환 요청 이후 여론 악화. 불과 하루 만에 시즌2 예고편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JTBC의 한 프로듀서는 사직서를 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린 결국 시청자를 잃지 않으려 싸웠지만
싸우는 사이에 시청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JTBC의 마지막 자화상이었습니다. 이후 JTBC는 공식적으로 내부 보안 강화와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대중은 JTBC를 거대한 기계처럼 느꼈고 시원을 인간으로 느꼈습니다. 시청자들은 차가운 시스템보다 뜨거운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JTBC의 주가는 흔들렸고 스폰서 몇 곳은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JTBC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시장과 여론, 그리고 대중의 신뢰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새로운 영상 하나로 대답했습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단 5단어가 JTBC의 모든 해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전국의 창작자 커뮤니티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예능 작가, 영화 감독, 음악가들이 SNS에 그 문장을 올리며 창작의 진심은 막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JTBC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방송사 내부의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익명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표절 논란이 아닙니다. 이건 시대의 경고입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원은 불꽃야구 시즌2의 제작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원하고 스폰서가 움직이며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JTBC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불꽃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자발적인 후원금 모금이 이어졌고 각지에서 응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법은 JTBC의 편이었지만 세상은 시원의 편이었다. 이 문장은 JTBC의 이름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해 1월 마지막 주 JTBC는 또 한 번의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신뢰 회복 전략. 한 임원이 차분히 말했다. 이 싸움의 진짜 피해자는 우리도 시원도 아닙니다. 피해자는 시청자와 신뢰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JTBC의 모든 싸움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문보다 시청자의 댓글이 더 큰 힘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JTBC의 건물 앞 대형 전광판이 새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가 설치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문장이야말로 이번 싸움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원 측은 공식적으로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시원 PD가 인터뷰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승패가 아니라 기록이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다시 불꽃야구의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2026년 봄 불꽃야구 시즌2가 정식으로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JTBC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JTBC와 시원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남긴 교훈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보다 중요한 건 신뢰, 그리고 그 신뢰는 오직 진심으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 세상은 이제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불꽃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